네, 2022년 1학기 물리학 실험에 대한 우리 시험 준비를 위한 내용 리뷰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험은 요 네 가지죠. 우리 중간고사 본 건 앞에 전반기 네 가지 실험을 다 해서 완료를 해서 시험을 봤었고, 이제 후반기 네 가지가 탄동진자를 이용한 선운동량 보존 법칙 실험과 관성 모멘트 측정,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소리의 속도 측정을 하는 이 네 가지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탄동진자를 이용한 선운동량 보존 법칙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이런 실험 장치가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이 진자가 바로 탄동진자가 되죠. 그래서 용수철 총에서 쇠구슬을 발사를 하게 되면 이 탄동진자 안으로 들어가서 결합이 돼서 이게 어떤 각도만큼 세타만큼 올라갔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상승하는 각 세타를 여기 달린 각도기로 그리고 지시침으로 이 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1단 그리고 2단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그림은 이게 이제 탄환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탄환은 둥근 쇠구슬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탄동진자가 되고 이 R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진자의 끝점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 그럼 질량 중심은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승하는 높이 h는 이만큼 길이 r에서 이 높이 상승해서 이 끝에서 봤을 때의 이 거리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고 이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높이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준 이 값이 바로 상승한 높이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r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VP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구슬이 탄동진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충돌한 결합한 이후에 x 방향의 순간 속도입니다. 탄동진자가 처음에는 VP로 움직이다가 이제 속력은 점점 줄어들고 높이 h만큼 상승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멈추겠죠. 그랬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이론적인 내용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 전에 탄환의 운동량, 탄환의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b입니다. 이렇게 다가와서 이 m에 충돌하는데 탄동진자에 충돌하는데 충돌 직후에 운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결합이 됐으니까 m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되고 충돌 직후의 속도를 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vb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vb는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스몰 m분의 m 더하기 m 곱하기 vp가 되는데 이 vp가 얼마인지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직후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충돌 직후 이 탄동 진자와 구슬이 결합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게 높이 올라가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GH, MGH가 되겠죠. 좌변은 운동 에너지, 우변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VP를 구하면 루트 2JH가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 이제 VP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결과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H는 상승한 높이는 각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H를 적어주면 이렇게 VB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도 알아야 되고, 이 선운동량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걸 두 개를 연립해서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구슬을 발사해서 탄동진자에 충돌한 후 높이 또는 각도 H 또는 각도 세타만큼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텐데, 이 경우의 실험은 이 탄동진자를 이제 분리하고 탄동진자 없이 구슬만 수평으로 발사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포물체의 운동이 되겠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돼서 이 VB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낙하하는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T는 낙하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시간을 직접 측정하진 않죠. 수평 이동 거리 D는 VB 곱하기 T입니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가정해서 T는 VB 곱하기 T가 돼서 여기 이제 양변에서 T를 소거하는 거죠. T를 VB분의 T를 여기 이제 집어넣어도 되고, 위에서 T는 G분의 EH 루트 값, 그렇죠? 요 값이죠. 요걸 이제 요거의 역수가 되겠네요. 집어넣어서 V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VB는 T분의 D가 됩니다. 그리고 T는 요 식에서 가져오는 거죠. 자, 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식에서 T는 G분의 EH의 루트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 T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역수가 돼서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가지고 포물체의 운동으로부터 측정한 VB와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탄동진자 충돌 실험으로부터 구한 VB는 이게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다 적용된다면 이 값은 바로 이 값하고 같을 텐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구했던 거고, 이 아래 그림이 바로 질량 중심을 구하는 탄동진자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다 결합한 이후니까 구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받침대를 가지고 질량 중심이 어디인지를 수평을 유지하는 그 질량 받침대가 받쳐진 그 지점을 질량 중심의 위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시와 무관하게 질량 중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침대를 가지고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값이 이제 대문자 R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충돌 실험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게 되겠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 수식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런 수식들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실험 방법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실험했던 거 기억 좀 하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관성 모멘트 측정 실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전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시료가 아니라 이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회전 장치. 여기에 원판 또는 이런 테두리만 있는 금속 테두리, 또는 이제 이걸 교재에서는 속이 빈 원형 실린더 이런 말을 쓰기도 했고요. 둥근 막대, 그죠? 긴 둥근 막대, 그리고 이거는 사각 막대죠. 또는 네모난 막대, 또는 긴 육면체,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시료에 대한 완성 모멘트를 측정하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실제로는 이제 장치를 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중간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모식도를 좀 그려놓고, 여기 아래쪽 초록색 이 원형 풀리라고 하는데, 밑둥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체의 밑둥, 여기 이제 실을 이렇게 감아서
담아서 도르래 두 개를 통해서 질량이 M1인 추를 이렇게 하나 달아 놓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M이라고 했어요. M1 또는 M으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건 이제 낙하를 하죠. 낙하를 하는데 이때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낙하 거리가. 그리고 요 낙하하는 요 순간, 어느 특정한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여기를 지나는 속도를 V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V는 AT가 되겠죠. V0 처음 속도가 V0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그래서 V는 AT가 되고, 자, T가 되는데 위에서 역시 T에 대한 식, T는 A에 대한 식, A는 T제곱분의 2H가 되겠죠. 그래서 A는 T제곱분의 2H라는 식이 여기서 나오고, 요거를 여기 대입해 주는 거죠. A에 이렇게. 자, 그러면 T가 하나 약분이 되고 T분의 2H가 됩니다. 이제 속도를 구하는데 역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직접 측정을 하죠. T를 여러분들이 초시계로 또는 스탑워치로 T를 실제 측정을 합니다. 그럼 T를 측정하고 H도 측정하죠. 자를 대고 또는 특별한 거리를 지정을 해서 정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하면 V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지날 때 속도가 V가 되죠.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V가 되는데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 회전체 회전 완판과 이 회전 장치와 시료의 회전 운동 에너지와 이 추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즉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낙하하는 추의 운동 에너지와 회전하는 장치들의 그리고 시료들의 전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요. 오메가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V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이 지나가는 속도도 다 V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놨던 실이 분리해서 이렇게 풀리는 이 속도가 V가 되고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오메가는 R분의 V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가 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오메가는 R분의 V. 우선 이건 V1하고 V 다 같아요. V의 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I 값은 이 I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회전하는 장치가 되는데 회전 장치와 시료의 전체 I가 되겠죠.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전체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I1은 회전 장치, I2는 시료 이렇게 별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M V제곱인데요. V는 T분의 2H를 직접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 이제 V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2분의 1 I 곱하기 역시 V에도 이것도 V입니다. 다 동일한 V, V1, V로 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R분의 T분의 2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I에 대해서 정리를 한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는 MR의 제곱 2H분의 G T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I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위에 가보면 M으로 약분이 안 되네요. MGH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MGH는 2분의 1 M 이거 T제곱분의 4H제곱이 되겠죠. 4H제곱 그리고 2분의 1 I 여기는 R제곱분의 그리고 R제곱이고 T의 제곱 R제곱 T의 제곱분의 5H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I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2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2로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I는 그죠? 여기가
i에 대해서 정리하면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i제곱 t제곱분의 h제곱으로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h는 하나씩 다 약분이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h가 있었고 이렇게 다 약분이 되겠네요. 여기 여기 h 제곱에서 하나 없어지고 제곱에서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고 그러면 i는 예, 이 2h분의 이거를 다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h분의 r제곱 t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항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본래 이제 여기는 mg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m 제곱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m 제곱이 아니라 m이죠. 그냥 m 곱하기 2h분의 t제곱분의 2h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mr의 제곱으로 묶어줍니다. m 앞으로 끄집어내고 r 제곱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이제 여기 2h분의 t제곱이 있는 걸 괄호 안으로 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2h분의 g t제곱 되고 나머지는 h가 이렇게 하나 또 약분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잘 이해해 보시면 여기 h 있고 여기 h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약분됩니다. 뒤에 있는 항만. 그리고 m은 본래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 있고요. t제곱도 이렇게 약분되죠. 요거하고 요거 t제곱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그냥 없죠. 1만 이렇게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값이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요 항이 되는 거죠. 이쪽 요 값이 여러분들이 차근히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라고 하는 건 얘기했듯이 이 회전 장치만의 처음에는 회전 장치만 돌려서 i1을 구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시루를 같이 올려서 결합된 전체 i1, i2를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i1을 빼주면 i2만의 관성 모멘트가, 즉 시료만의 관성 모멘트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원판, 이거 이제 뒤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물론 이제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곱하기 mr의 제곱이에요. 이걸 외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지만 원판의 관성 모멘트가 이거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이 빈 원형 실린더 2분의 1 m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인데 이 r1, r2가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 바깥 또는 안쪽 반지름이 되겠죠. 이게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냐면 원판의 관성 모멘트가 요거로 이게 줄임기로 골라내는 거예요. 고르는 문제로. 다음 중 둥근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어느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R의 제곱이고 L은 막대의 길이입니다. L 막대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네모난 막대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A, B로 나와 있는데 12분의 A의 제곱, 1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좀 특이한 숫자가 들어가죠. 여기도 길이에 관한 건 1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둥근 막대, 네모난 막대, 원형 실린더, 속이 빈, 그리고 고체 원판, 그냥 또는 원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외우면 더 좋겠죠. 그런데 4개 중에서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단위는 그램 센티미터의 제곱을 써서 주어진 질량이나 반경에 대해서 이론적인 값을 또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대입해서. 그리고 이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이제 측정한 시간이 그리고 질량 m하고 m은 이게 떨어지는 추의 질량이죠. r은 뭐였어요? 저 풀리의 반지름 또는 이 회전장치 밑둥의 반지름 그 값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떤 값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 i1, i2 그리고 i1 값 이런 걸로부터 i2의
값을 구해내야 되고 오차가 얼마인지까지도 다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시험 문제로 출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모멘트 측정 마무리를 해보고, 네,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실험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둥근 롤러코스터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험 장치에 높이 h를 정해야 되죠. 구슬을 굴리는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즉 t까지 겨우 올 수 있는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t점까지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최소 높이 h를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 a 위치가 되겠죠. 구슬을 굴리면 일단 t까지는 오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C까지, B에서 C까지 오는데 B하고 C는 그냥 같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수평을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C에서 이제 수평으로 V0로 던져져서 이거는 우리 탄동진자 측정했던 것처럼 높이 Y만큼 낙하하면서 수평거리 X만큼 날아가서 X 지점에 낙하 또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운동이 되는데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 h인 곳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있겠죠. 그래서 이 t는 mgh가 됩니다. 그럼 이 mgh가 t까지는 오잖아요. t까지 왔을 때 그 지점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vt가 있겠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원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구슬이 회전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병진 운동 에너지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건 당연히 구슬이니까 구슬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리고 높이가 여기 기준 면으로부터 높이가 지름만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mgr이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역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좌변은 mgh고 토탈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mgh가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오는데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죠. r분의 v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i는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구슬이기 때문에 균질한 구슬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의 제곱입니다. 이건 이제 주어지게 될 거예요. 5분의 2 mr의 제곱. 그러면 여기 2분의 1하고 5분의 1이 되죠. 여기 r제곱은 약분됩니다. 보세요. r제곱하고 여기 r제곱은 약분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여기는 5분의 1 m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7 mv제곱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10분의 7이니까요. EMGR은 그냥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토탈 역학적 에너지는 요 값 더하기 요 값이 돼서 여기 왜 이게 MGR이 되는지 이걸 보면 일단 요 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최고점에 있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트랙을 벗어날 수 있을 그런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은 여기다 쓰는 거고 중력은 여기다 쓴 거죠. R분의 MV제곱 R분의 MV제곱이 구심력이고 mg가 중력이죠. 그럼 여기 mv제곱이 mgr이 되죠. r만 이항하면 r을 곱해주면 mv제곱이 mgr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여기서는 10분의 7이니까 여기 그대로 10분의 7 여기도 10분의 7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10분의 7 mgr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7 mv제곱이 10분의 7 mgi
MGR. 어쨌든 MV제곱은 MGR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MGR, 여기도 MGR 그랬으니까 10분의 27 MGR이 됩니다. 즉 2.7 MGR인데 좌변에도 MG가 있고 여기도 MG가 있고 우변에도 MG 있으니까 H값은 얼마가 돼요? 저 루트 2.7R이 돼야죠. 10분의 27R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도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H가 구해집니다. 즉 이론적인 H는 이 트랙의 반경 그거의 2.7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굴리는 위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HEXP는 왜냐하면 이렇게 오다가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굴려야지만 T점까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에서 측정하는 HEXP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구한 이 2.7R 즉 H 이론적 이걸 TH라고 할까요? 이거보다는 사실 크게 관찰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래 식은 VB가 루트 7분의 10GH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닥에서의 속력이죠. 이게 이제 떨어지면 이렇게 올 텐데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똑같이 적용해 보게 되면 원래 mgh가 2분의 1 mvb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 바닥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니까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10분의 7이잖아요. 10분의 7 m g r 이렇게 나오죠. 요거 그죠? 우리가 여기서 했던 여기까지만 해놓고 VT가 아니라 VB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m VB 제곱 더하기 2분의 1 i가 5분의 2 mr의 제곱이고 오메가가 r분의 VB의 제곱되죠.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7 m VB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g를 약분하는 게 아니라 m만 약분하고 VB에 대해서 구해보면 루트 7분의 10 GH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구한 겁니다. VB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랙의 바닥에서 여기 아래를 지날 때 이때의 속도가 V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를 구해보고 요 H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요 값을 H 값을 R로 나타내서 대입을 하면 루트 7분의 27 GR이 나와줘야 돼요. VB가. 그래서 R 값으로부터 R 값으로부터 이론적인 값은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높이도 2.7R 그리고 VB 바닥에서의 속력은 루트 7분의 27 GR 그렇죠? 루트 7분의 27 G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들은 다 이론적인 값들이에요. 그렇죠? 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값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VB로 던졌다면 이게 높이 y만큼 떨어지면서 수평거리 x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제 VB가 있겠죠. V0. 예. 이 측정으로부터 구한 V0입니다. 이게 뒤에 넘어가 보면 이 이론값이 바로 루트 7분의 27 GR이고요.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요거죠. 요게 이론값. 요거 다 이론값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실험값은 y와 x로부터 구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높이의 이론값 역시 2.7R이 되고 실제 실험한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를 대고 측정을 했겠죠. 근데 요거보다는 클 겁니다. HEXP가
HTH보다는 이론값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앞에 이제 그림에 가보면 이 H보다 이론값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구슬을 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내려오면 VB가 어떤 값이 나올지, 즉 이 실험으로부터 구한 V0보다 클지 작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높은 곳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VB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좀 너무 정확하게 측정을 한 그런 높이에서 굴리면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면 VB가 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V0보다. 그렇죠? 요거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 값은 어쨌거나 이론 값은 이렇게, 그리고 실험한 값은 V0로 요 값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고, 전체 에너지 손실량을 구해서 총 에너지 손실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운동을 해서 가장 높은 곳에 겨우 올 수 있는 조건이 그 지점에서의 중력이 90력 역할을 하는 이 조건을 쓰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같이 적용해서 이 VT를 구해보는데, VT 자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를 구하는 거냐면 H값을 R값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값.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험은 여러분들이 직접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 굴렸다면 VB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요 높이에서 굴렸다면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얘가 바닥에서의 속도, 요거는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로부터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구했더니 VB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H를 여기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V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의 속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리의 속도 측정은 이렇게 1m짜리 긴 유리관에 물을 채워놓고 수면에 이 수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면을 좀 더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 소리굽새를 진동시키는데 소리굽새로 실험한 사람들도 있고, 소리굽새로 실험을 하다가 접촉을 하면 이 유리관이 다 깨지기 때문에 휴대폰에 어플을 받아서 휴대폰에서 진동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실험을 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수면의 위치가 이렇게일 때 공명음이 들리는데, 그래서 위에 이제 이 공기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자어로 기주라고 합니다. 기주. 그다음에 이제 공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열려 있죠. 아래는 닫혀 있습니다. 물이 막고 있으니까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힌 관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처음 소리가 나는 곳, 이게 이제 Y1이 되죠. 요 높이가 Y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소리 나는 곳, 이 높이가 Y2가 되고, 그 다음 공명음이 나는 곳이 Y3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기 기둥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표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표가 없는데 Y1, Y2, Y3를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Y1 마이너스 Y2 또는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마 나오겠죠. 몇몇 센티미터가 나오고, 또 Y3 마이너스 Y2 즉 Y3 마이너스 Y2 이렇게 몇몇 센티미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평균을 합니다. 그렇죠? 평균을 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 Y2 마이너스 Y1이나 또는 Y3 마이너스 Y2나 다 이 반파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의 요게 이제 바로 반파장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반파장, 또 이만큼의 반파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파장이기 때문에 이 파장을 구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D라는 값이 나왔다고 합시다. D. 그래서 이게 이제 D가 될 테니까 람다는 2D가 되겠죠. D라고 하는 건 소리가 나는 위치들 사이의 간격. 여기도 D, 여기도 D,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 D 값은 이론적으로
반파장, 파장의 절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D를 구하면 이게 이제 파장이 되는 거고, 사용한 소리급세나 스피커의 음파의 진동수 F가 있습니다. F.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이게 파동의 여기는 소리죠. 소리의 속도가 속력이 구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F가 650Hz인 진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람다가 한 60 정도 나왔다고 할까요? 60c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0.6m가 되겠죠. 따라서 V를 구하면 F 650 곱하기 0.6 65, 66, 390이 나오네죠. 390 m/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물론 실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일단 숫자를 대충 잡아서 한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고, 측정 온도라고 하는 건 이거 가끔 물의 온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기에서 진행하는 파동이죠. 지금 음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공기의 온도를 이렇게 T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섭씨 온도를 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넣어서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둘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제 구해서 오차를 확인하는데 거의 뭐 1% 정도 이하로 뭐 나오고 아주 잘 측정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리의 속도 측정하는 실험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것 교재와 보고서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 시험은 실험 방법, 실험 이론,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주었을 때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여름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